안녕하십니까. 한강문학협회 제38회 문학교실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문학대담에서는 한 편의 시를 통해 풍경과 역사 그리고 시인의 시대의식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김용수 시인의 자개서원입니다. 경북 청도에 자리한 자개서원은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학자인 타경 김일손 선생을 기리는 공간입니다. 김용수 시인은 어느 여름날 이곳을 찾아 서원의 풍경을 바라보다가 타경 선생의 비극적인 삶과 조선의 역사를 한 편의 시 속에 담았습니다. 오늘은 작품을 쓰신 김용수 시인 그리고 작품을 문학적으로 해설해 주실 문양 시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두 분 선생님도 잘 계셨죠? 네, 잘 있었습니다. 책도 많이 이제 봤지만은 우리 가려는 더 많이 봐야죠. 예. 그렇죠.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죠. 문양 선생님이 이 시를 낭송해 주십시오. 네. 자개서원 시 김용수 낭송 이정임. 여름도 깊어가는 양양한 8월 뜨거운 볕치고 비스를 넘어온 피리 소리에 끌려 강바람 부는 운대에 앉아 잔잔한 물 파랑에도 일그러지듯 깨어지는 자개서원을 바라보니 속삭이듯 들려오는 타경 선생의 못다한 말. 선생의 글은 추상같이 엄하고 문장은 대해와 같이 왕양하다. 조정을 위해 큰 임무를 얻었다고 장원으로 선하던 바람이 무색하여라. 그 빈자리 무엇으로 채울까? 타경의 피맺힌 절규 청계에 푸르던 핏빛으로 물들어 자개로 흘렀으니 조선 역사 400년도 거꾸로 흘러 땅파 사움에 명일이 없고 외세는 수시로 침략하여 결국에는 나라를 잃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핏물이 거꾸로 흐르던 변고가 이 나라 슬픈 역사의 예시였구나. 수식목 은행나무 흔드는 바람 타고 들려오는 타경금 슬픈 가락. 돌아오지 못함을 알았던가. 돌아올 날 언제인가. 쓸쓸한 연기로 밤은 깊어만 간다. 네, 먼저 김용수 시인께 여쭙겠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름도 깊어가는 양양한 8월 뜨거운 볕 지고 비스를 넘어온 피리 소리에 끌려 강바람 부는 운개에 앉아
섭부분을 보면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합니다. 자개서원을 찾아가셨을 때 실제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예, 자기 병원에 앉아 흐르는 물을 보노라면 먼저 느껴지는 것은 고요함입니다. 산이 있고 물이 있고 오래된 나무가 있고 또 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오히려 그 속에서 아주 오래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타경 김솔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를 현재의 제가 자개서원에 앉아 있다가 수백 년 전에 타경 선생과 만나는 형식으로 그렇게 풀어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풍경에서 출발했지만 그 풍경이 역사의 문으로 변한 것이군요. 그렇죠. 서원을 단순히 오래된 건물로 보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시간까지 함께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문양 시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을 문학사조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떤 계열의 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한 가지 문학사조로 단정하기보다는 몇 가지 성격이 겹쳐 있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째는 서정시적 성격입니다. 시인이 서원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감정에만 머물지는 않습니다. 타경 김일손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불러내고 조선의 정치와 역사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역사 서정시의 성격이 강합니다. 또 하나는 현실과 역사에 대한 시인의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는 참여적 성격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구호를 직접 제시하기보다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오늘의 독자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는 자연을 노래한 서정시에서 출발해 역사시, 짧은 형식의 서시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문장의 구성으로 보아 서사까지는 아니지만 이 시 속에 담겨있는 역사적 사실은 충분히 서사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빗소리를 넘어온 피리소리, 강바람 부는 운개, 잔잔한 물파랑 같은 매우 서정적인 언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져 버리죠. 타경의 피 맺힌 정규라는 구절이 등장하면서 시의 중심이 풍경에서 역사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전환이 작품의 중요한 구조가 됩니다. 제가 읽으면서 특히 눈에 들어온 것이 물입니다. 앞부분에는 잔잔한 물파랑에도 일그러지듯 깨어지는 자개서원을 바라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는 또 청계에 푸르던 물 핏빛으로 물들어 자개로 흘렀으니 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물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작품에서 물은 매우 소중한 어떤 일종의 소품입니다. 처음에 물은 실제 자연의 물입니다. 그러나 시가 진행될수록 물이 역사적인 상징으로 변하게 됩니다. 특히 푸르던 물 핏빛처럼 물들어라는 표현이 있는데 처음 나오는 푸르던 물은 자연스럽게 흐르는 강물입니다. 그런데 핏빛처럼 물든 물은 피바람 부는 무사화의 비극이 결합됩니다. 그래서 그 물이 다시 자개로 흘렀으니라고 이어집니다. 결국 물은 단순한 강물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역사의 흐름을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아주 강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조선 역사 400년도 거꾸로 흘러입니다. 김용수 시인께서 왜 거꾸로 흘렀다고 표현하셨습니까? 물은 원래 위에서 밑으로 흐르죠. 네. 시간은 뒤에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역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마치 물이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타경 선생의 죽음을 단지 한 사람의 비극만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희생되는 사회라면 그 이후의 역사도 순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역사 400년도 거꾸로 흘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작품에서 가장 강렬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 대목입니다. 흰물이 거꾸로 흐르던 경고가 이 나라 슬픈 역사의 예시였구나. 상당히 강한 역사 인식이 담긴 문장입니다. 문장 시인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표현 기법이 동시에 사용됩니다. 하나는 상징, 또 하나는 역설적 이미지입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핏물이 거꾸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자연의 질서가 뒤집힌 것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통해 사회의 질서 또한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타경 선생의 비극이 하나의 개인적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질 역사의 불행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처럼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선생님 암시를 제대로 읽었나요? 네, 정확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기술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의 시에서는 마침표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것입니까? 네, 제 시에서는 아마 제가 의도적으로 마침표를 잘 쓰질 않습니다. 시를 마치면서 어떤 분들은 버릇같이 마침표를 찍고 하는데 저는 제 시에서는 거의 마침표가 안 들어가거든요. 이 마침표는 문법적으로는 문장의 끝을 알리는 기호지만은 시에서는 그 이상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시에서 이게 말을 극단적으로 압축시킨 시에서 말 한마디 단어 하나가 시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아무래도 점 하나 아주 눈에 보일 듯한 작은 점이지만은 그 점 하나도 예사롭게 넘길 수 없는 것이죠. 이 점이라는 것은 마침표 하나의 문장을 닫고 호흡을 멈추게 합니다. 때로는 그 문장이 품고 있던 생각까지 완결된 것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하죠. 산문에서는 이러한 종결이 명료함을 주지만 시에서는 지나치게 분명한 종결이 오히려 정서의 흐름을 끊을 수 있습니다. 시는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 문장이 끝난 뒤에도 독자의 마음속에서 계속 움직이는 어떤 감각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행가리를 한다든지 열의 구분만으로도 호흡을 조절하고 한 행의 의미를 다음 행으로 스며들게 하고 마지막 구절의 감정도 작품 밖으로 계속 퍼져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침표는 문장을 닫지만 시는 의미를 닫지는 않습니다. 시의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독자의 마음속에서 다시 시작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마침표를 생략한다는 것은 호흡을 이어가기 위한 형식적인 선택인 동시에 생각과 정서를 완결하지 않고
여백 속에 남겨두려는 미학적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개서원의 마지막 밤은 깊은 밤 간다 뒤에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면 그 밤은 이 시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경 선생의 슬픈 비극과 역사의 질문이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을 겁니다. 네, 바로 이런 경우에 시는 끝나는 문학이 아니라 영원으로 계속되는 문학이라는 설명이 잘 어울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는 자개서원에 앉아서 하나의 생각에 또 다른 생각을 얻는 불러오는 방식입니다. 서원을 바라보고 타경 선생을 생각하고 타경 선생의 죽음에서 조선의 역사를 생각하고 다시 은행나무와 영비루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문장을 짧게 끊어버리면 생각의 흐름이 단절되어 버립니다. 마침표를 찍으면 생각은 또 같이 맞춰져 버립니다. 가능하면 한 호흡처럼 이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마침표나 쉼표 이런 문장 구문을 생략하게 됩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한자입니다. 양양, 비슬, 운계, 타경, 추상, 대해, 왕량 같은 한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김용수 시인께서는 왜 한자를 연기하셨습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쓰는 서정시에서는 아마 제 의도적으로 제가 한자를 배제하기 때문에 아마 한자를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 역사적인 시라든지 다소 서사적인 내용을 잡고 있는 그런 시에서는 이 한자가 의미를 굉장히 좀 압축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자는 시에서 의미를 압축하는 장점이 있지만 지나치게 사용하면은 독자의 접근성, 특히 요즘 세대는 이 한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독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시의 자연스러운 호흡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낯선 한자가 많아지면은 독자가 뜻을 해독하는데 그 뜻을 해독하는데 머물러서 정서의 이미지 그런 이미지의 흐름을 놓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개서원에서는 한자의 사용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한자어가 지식인과 선비들의 일상 언어이자 문학 언어였고 자개서원과 타경 김일손이라는 소재 자체도 선비 문학의 전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 대해, 왕량, 병고 같은 한자어는 긴 설명 없이도 하나의 강한 이미지와 의미를 짧게 전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에서는 제가 평소 잘 쓰지 않는 한자투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다만 이것은 이 작품의 장점이면서 동시에 낭송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글로 읽을 때는 한자가 시각적인 깊이를 주지만 낭송할 때는 한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자막으로 한자를 보여주고 낭송은 우리말의 흐름을 살리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명심할게요.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선생의 글은 추상같이 엄하고 문장은 대해와 같이 왕량하다. 이 두 문장은 상당히 대조적으로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는 대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추상, 즉 가을서리는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반면 대해, 큰 바다는 넓고 깊습니다. 하나는 엄격함이고 하나는 도용성과 웅대함입니다. 시인은 이 두 이미지를 병치하여
타경 선생의 문장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타경의 벌은 훌륭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입체적인 인물상이 만들어집니다. 차가움과 넓음이라는 서로 다른 성격을 한 사람 안에 넣은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비유는 설명을 줄이고 이미지를 크게 만들어줍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 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무엇으로 채울까? 앞에서는 비교적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주 짧은 질문이 나옵니다. 김용수 시인께서 말하는 빈자리란 무엇입니까? 네, 그 빈자리는 타경이라는 그 한 사람이 사라진 자리이기도 하고 그가 지키려고 했던 조선시대의 선비 정신이 사라진 자리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권력 앞에서도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 그런 사람의 빈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적지 않고 질문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네, 이런 것을 문학적으로는 수사 의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독자에게 생각을 넘겨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 무엇으로 채울까? 이 짧은 한 행이 이 시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식목 은행나무 흔드는 바람 타고 들려오는 타경금 슬픈 가라. 돌아오지 못함을 알았던가. 돌아올 날이 언제인가. 쓸쓸한 연기로 밤은 깊어만 간다. 앞부분보다 서정적이고 안정적으로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네, 뒤에 시를 어떤 문장이라도 어떤 글이라도 마칠 때는 잔잔하게 안정적으로 가야지 물론 이제 격정적으로 끝을 맺을 때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안정적이고 차분하게 마치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이 시 앞부분에서는 역사를 이야기했지만은 마지막에는 다시 한 인간으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타경 선생도 결국 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생은 역사의 희생양이 되어서 떠나셨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은행나무와 연기루는 남아있는데 사람은 없습니다. 그 대비해서 오는 쓸쓸함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비극적 사건을 안정적이고 서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비극의 정도를 훨씬 강조하는 느낌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네, 마지막이 좋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이 시가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 같은 선언으로 끝났다면 이 작품이 상당히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만 간다 라고 끝냅니다. 판단을 독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하여튼 제 의도도 그렇게 마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결국 궁금해지는 것은 이것입니다. 수백 년 전 타경 김일손 선생의 이야기를 오늘 다시 시로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용수 시인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역사는 지나간 시간이지만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 서원 앞을 흐르는 물과 수식목인 은행나무, 연기루와 타경금에서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한 사회에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누차 배워왔습니다.
그 질문을 오늘 독자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었던 것이 이 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답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밤은 깊어만 간다라고 끝을 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독자가 쓰는 것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문장, 소설이나 수필 등은 눈으로 읽고 입으로 말하지만은 시는 마음으로 읽고 가슴으로 말하는 그런 문학입니다. 네. 문양 시인께서는 이 작품을 짧게 정리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개서원은 한 선비의 죽음을 지나 조선의 역사를 바라보고 다시 오늘의 우리에게 돌아오는 역사서정시다. 특히 이 작품에는 몇 가지 중요한 표현 기법이 있습니다. 자개의 물은 시간과 역사의 상징이 되고 핏물이 거꾸로 흐르는 장면에는 역설적 이미지가 있으며 추상과 내해에는 비유와 대조가 있고 그 빈자리 무엇으로 채울까에는 수사 의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문장 구조는 현재, 과거, 역사, 현재로 이렇게 되돌아오는 원형적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뿐 아니라 구조를 살펴보면서 읽으면 훨씬 재미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한 편의 시를 아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시의 첫 장면에는 여름날 자개서원에 잔잔한 물결이 있었습니다. 그 물결을 따라 가다 보니 우리는 타경 김일손이라는 한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의 삶을 지나 조선의 역사까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긴 여행 끝에 다시 은행나무 흔들리는 자개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좋은 시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장소를 보여주면서 한 시대를 생각하게 하고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오늘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용수 시인, 문양 시인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수 시인의 자개서원 마지막 구절을 다시 읽으며 오늘 문학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수식목 은행나무 흔드는 바람 타고 들려오는 타경둥 슬픈 가라. 돌아오지 못함을 알았던가. 돌아올 날이 언제인가. 쓸쓸한 연기로 밤은 깊어만 간다. 시와 역사가 만나는 시간, 문학대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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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카메라. 카메라. 네. 카메라.